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한번 질문부터 먼저 받아볼까? 안 풀리는 거 있었어? 조화 수열도 괜찮았어요? 네. 조화 수열 이거 안 풀어줘도 돼? 여기 있는 것들? 네. 괜찮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을 나오자.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값이 계속 더해지는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A1, A2, A3 쭉 A4 해가지고 쭉 가다가 A의 n-2, A의 n-1번째 항, A의 n번째 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초항을 A라고 하고 A2는 A 더하기 D가 될 거고 A3는 A 더하기 2D가 될 거고 A 더하기 3D가 될 거고 쭉 가다가 A 더하기 n-3D가 되는구나 A 더하기 n-2D가 되는구나 A 더하기 n-1D가 되는구나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얘네들을 다 더해볼 거야. 다 더할 거야. 근데 얘네들을 다 더하려고 하면은 귀찮잖아. 그래서 이 다 더한 것을 S라고 놓고 어떻게 해줄 거냐면 밑에다 S를 한 번 더 써줄 거야. 근데 S를 어떻게 써줄 거냐면 유경아 죽으면 안 돼. 맨 마지막 거에서부터 거꾸로 쓸 거야. 거꾸로. 맨 첫 번째에다가 A 더하기 n-1D를 쓰고 그 다음 번째에다가 A 더하기 n-2D를 쓰고 그 다음 번째에다가 A 더하기 n-3D를 쓰고 이런 식으로 가서 쭈루루룩 가면은 얘가 A 더하기 2D가 됐을 거고 A 더하기 D가 됐을 거고 A가 됐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두 개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좌변이 뭐가 돼요? ES가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 두 개 더한 건? 2A 더하기 n-1D가 되겠지. 네. 요거 두 개 더한 건? 2A 더하기 D의 개수가 n-2고 1이면 두 개 더해지면 n-1D가 되겠지. 네. 두 개 더한 건? 아이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똑같이. 2A 더하기 n-1D가 되겠지. 네. 두 개 더한 거? 수민아 죽으면 안 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러면 n-1D가 되고 얘도 2A 더하기 n-1D가 되고 전부 다 2A 더하기 n-1D의 잔치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2A 더하기 n-1D가 몇 개만큼 생길까요? n개만큼 생기겠지. 이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2A 더하기 n-1D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S잖아. 양변을 2로 안돼. 죽으면 안돼. 2로 나눠주면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 항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을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얘를 L로 준다면 2A 더하기 n-1D라고 하는 이 값은 A 더하기 L이라고 볼 수 있죠. 끝항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이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다고.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래서 공식이 두 개 나와요.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가 하나, 두 번째는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 땐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게 편할 거고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를 몰라. 초항, 공차, 항의 개수를 알고 있을 땐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기억할 수 있겠어? 요게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두 가지 공식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과 이 L은 끝항이에요. 마지막 항.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이 두 가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증명 과정 나와 있는 거고 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째 항이 3이고 일곱 번째 항이 15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그럼 이건 n번째 항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2분의 n 곱하기 n은 7일 거고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계산해 준 게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얘가 18이니까 약분해서 9가 되고 7, 9, 63 되는구나 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신기하지 않아? 난 이거 배울 때 좀 약간 이게 진짜 된다고? 막 이러면서 숫자 확인해 보면서 했거든. 너희도 이제 이 계산들이 이제 점점점 약간 더 많아질 거고 약간 숫자들에 대한 합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 같은 것들도 계산해가지고 계산할 텐데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숫자 어려운 것들 막 더해지거나 이럴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확실히. 초항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공차 3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달래. 그러면 2분의 10 곱하기 2a 더하기 n-1d 9 곱하기 d 요거 계산하시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계산이 될 거라고. 고로 얘가 27이고 계산해보면 얘가 5가 나오고 두 개 나온 게 23이니까 115 나오겠네. 할만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약간 심오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얘기는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쪽에 가서 등비수열에서도 쓰일 거고 시그마를 배우면서도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우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너희에게 다 적용 가능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 줘야 돼요. 알겠지? 자, 너희에게 SN을 n에 관한 식으로 줄 때가 있어. SN이라는 건 뭐냐면 A1부터 AN까지의 합을 보통 SN이라고 표현을 해요. S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줄 때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SN-1은 뭐가 될까? SN-1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라 볼 수 있죠. A1, A2, A3 쭈르륵 해서 A의 n-1번째 항까지 합이 될 거라고. SN-1이라는 게. 오케이? 그러면 요 전에 이제 A의 n-1이 있었을 텐데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A1에서 AN까지 해서 A1에서 AN-1까지 합을 빼면 뭐가 남아? AN이 남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여기가 더 없어지면서 AN만 남잖아. 그래서 AN을 SN 빼기 SN-3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어떤 이야기를 못하냐면 내가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S1 빼기 S0은 A1이 되지. 그런데 S1이라고 하는 건 그냥 A1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첫 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 근데 S0이 의미하는 건 뭘까? S0이라는 건 존재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AN은 n이 2 이상에서만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항은 어떻게 해요? 요걸로 따로 해줘야 돼. 이해 가는 것 같아? 문제를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해줄게. 이거는 좀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돼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희한테 SN을 n에 관한 식으로 줘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 너희는 AN을 구할 수 있어. SN을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다고? AN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SN에서 뭘 빼면 된다고? SN-1를 빼면 된다고. 그럼 SN은 여기다 n 넣어준 식이니까 n제곱 더하기 n이 되죠.
Sn-1이라는 건 n에다가 n-1을 넣어준 식이니까 n-1의 제곱 더하기 n-1이 되죠.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전개를 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n-1 n제곱하고 n제곱 없어지고 n하고 n이 없어져요. 그럼 얘하고 얘도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n을 빼는 거니까 2n이 나오지. 네. 그럼 일반항이 2n이 되는 건데 요 2n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이 2 이상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라고. A1은 어떻게 구한다고? S1. S1 어떻게 돼? 1 넣어보면 얼마 나와? n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지? 선생님 1 넣으면 2 나오는데요? 맞아. 이렇게 같아지는 케이스가 있고 첫째 항은 엉뚱한 값이 나오면서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등장할 때도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줄게. 자, 얘가 n에다가 1을 넣어준 게 A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S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였지. 그러면 만약에 n에다가 0을 넣어봤더니 0이 나올 때는 첫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 된다는 거야. 이 일반항 관계. 이해가 가는가? 좀 애매한가? n에다 0 넣어보면 얼마 나와? 0이 0 나오지. 그러면 이거 일반항 구한 게 전체 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 구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 n에다 0 넣어보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그럼 0이 안 나오지. 그럼 이거는 일반항을 구해주시고 초항은 따로 구해야 한다고. 이런 경우 n에다 0 넣어봤는데 0이 안 나와. 그러면 A1을 따로 구하고 AN을 따로 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이해 가는 거 같아? 네. 그 얘기가 나와서 이거 문제를 좀 이따 풀어줄게요. 여기 개념 파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한테 SN을 N에 관한 식으로 줘요. 이거 근데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S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모든 수열들에 대해서 다 이 얘기가 적용되는 거니까 기억해달라고. SN을 줘요. N에다가 0을 넣어보면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너희는 이걸 가지고 AN을 구하면 된다고. SN 빼기 SN-1를. 그러면 이 AN이 첫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밑에 케이스에 n에다가 0을 넣으면 C가 남죠. 그러니까 C가 0일 때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일반항을 구하면 그 일반항이 전체 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n에다 0을 넣었는데 0이 안 나와. 그러면 초항을 따로 구해야 돼. S1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는구나 라고 봐주셔야 한다. 괜찮은 거 같아? 네. 오케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 등차 수열의 합을 너희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공식은 아까 전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이었지. 두 번째는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이었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 보통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 함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S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을 다 더한 것이 n에 관한 2차 함수 형태가 등장하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상수항이 0 그리고 공차는 2a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공차는 2a에 해당해요. n제곱의 개수의 2배 준 게 공차에 해당하는구나.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반항을 구해봐라. 너희한테 SM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일반항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면 A에는 n에다 0 넣으면 0 나오지. 그러면 Sn 빼기 Sn-1 요거만 계산하면 돼. 그러면 Sn은 2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n-1을 넣어준 2n-1의 전체 제곱 3가로 열고 n-1 요걸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전개를 하시면 2가로 열고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고 더하기 3n 마이너스 3이고 2n 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2 전개하고 3n 마이너스 3 요거 간단하게 하지마. 왜냐면 없어지거든. 없어지는 게 꼭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n 넣은 거고 n-1을 넣은 거기 때문에 전개를 해보면 없어지는 별이 필연적으로 생겨요. 없애줘나 놓고 간단하게 만들면 돼 이제. 그럼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6n 더하기 1이 된다. 왜 4n 더하기 1이야? 아,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4n이네.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그리고 n에다 0 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 저 일반항은 첫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SN을 n에 관한 식으로 줬어? 그럼 n에다 0 넣어봐? 근데 0이 나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일반항 구하면 그게 첫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 되는 것이고 0 넣어봤는데 0이 안 나와? 그러면 첫 번째 항 따로 구해줘야 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봐. 공식 적용해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첫째 항을 7로 줬고 공차를 2로 줬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등차 수열 파트, 등비 수열 파트 같은 경우는 초항, 공차, 항의 개수에 관련된 연립방 정식이야. 오케이? 연립방 정식. 공식을 확실하게 외워놓고 사용하는 연립방 정식. 첫째 항이 7이라 줬고 공차 2라 줬어. 이거 다 준 거야. 첫째 항 7로 줬고 공차 2로 줬어. 항의 개수만 주면 이제 뭐 우리는 n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n번째 항까지 합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N의 K번째 항이 33이래. 그럼 이거 가지고 일반항 구할 수 있죠. AN 구해보면 공차 2니까 2n 써놓고 1 넣어준 게 7 나오려면 더하기 5 해주면 되지. 그럼 얘가 33이 나오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보시면 되죠. 그러면 5를 넘겨보면 2n은 28, n은 14. 결과적으로 33은 14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런데 1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14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14개, 초항 7 더하기 14번째 항의 값은 33. 요거 계산하면 된다. 그럼 2가 약분되면서 7 되고 얘는 40 되니까 얘는 280이다. 정리해줄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7이다. 세 번째 항은 뭘로 봐줘야 돼? A 플러스 2D로 봐줘야 돼. 열 번째 항이 21이다. 열 번째 항은 A 더하기 9D. 요 두 개를 갖고 연립방 정식을 풀면 초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잘 안 줘. 이런 식으로 줘. 그러면 얘에서 얘를 떼보면 7D는 21 빼기 7이어서 14가 될 거고 그럼 D는 2가 되고 D에다 2를 넣어보면 4니까 A 값은 3이겠죠. 초항 구해줬고 공차 구해줬어.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우리는 10번째 항의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죠. 물론 너희가 10번째 항 알고 있네. 10번째 항의 값 합을 구하래. 너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10번째 항의 값을 구해가지고 두 번째 공식에 대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뭐 마지막 항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첫 번째 공식에다 대입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10 가로 열고 2a 더하기 n-1d 입으면 9d가 되는 거지. 18.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5가 되고 24가 돼서 계산해보면 120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 괜찮죠? 다음 것도 한번 가보도록 하자. 맞아, 이 문제. 이 문제가 너희가 그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다가 n개의 수를 넣어요.
A1부터 AN까지를 넣어. 그랬더니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이 문제는 그냥 마이너스 10을 B1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그 수열의 첫 번째 항으로 봐줘. 얘를 B2로. B3.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돼? 마이너스 2. B의 n 더하기 1번째 항이 되죠. 왜냐면 두 개에다가 n개의 항을 넣기 때문에 전체는 몇 개가 돼? n 더하기 2개가 될 거라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n 더하기 1번째 항이 되고 얘가 n 더하기 2번째 항이 되는 등차 수열이구나 로 볼 수가 있다고. 차라리 그냥 아예 다른 수열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안 헷갈려. 오케이? 이걸 그대로 놓고 생각하려면 너무 헷갈리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BN에 대한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 건데 초항이 마이너스 10인 거지. B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리고 얘는 몇 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이야?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은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2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24가 나왔대.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하면 되지. 2분의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고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24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결과적으로 약분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n 더하기 2의 값은 8이 되면서 n은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n이 6이고 그 다음에 얘는 n 더하기 2번째 항이니까 8번째 항이 되는 거지. 8번째 항. 8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7d가 되죠. 8번째 항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D값을 구해주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10 넘겨주면 7D는 14, D는 2가 되는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놓고 그냥 A, N 있고서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헷갈리니까 그냥 아예 그냥 B1, B2, B3 해가지고 B, N 더하기 1, B, N 더하기 2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오케이? 얘는 조금 그래도 간단하게 내놓은 상태인 건데 이게 나중에 막 정말 숫자 거지같이 나오면은 헷갈려요. 다음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합이 52라고 했고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이라고 했고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 그럼 13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a 더하기 12d가 될 거 아니야. n-1d니까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a 더하기 n-1d인데 n이 13이니까 12d. 얘가 52다. 두 번째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 2a 더하기 20번째 항이니까 19d. 얘가 마이너스 60이다. 그러면 문자가 두 개 있고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a 값하고 d 값 구할 수 있죠. 초항과 d가 얼마인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면에다가 이제 요거 2로 약분을 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6. 그러면 13 분배법칙 해주면 13a 더하기 78d 얘가 52인데 13으로 약분할 거겠다. 13으로 약분 a 더하기 6d는 4다. 두 번째는 2로 약분해주면 10 나오고 10으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2a 더하기 19d는 마이너스 6이다. 이 상황에서 이제 a를 소거하기 위해서 2배만큼을 해주면 2a 더하기 12d는 8이 되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보시면 7d는 마이너스 14 d가 마이너스 2 뒤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12 넘겨주면 a의 값은 16까지 얘기할 수 있네. 여기까지 괜찮아? 미지수 2개고 식 2개니까 미지수 2개 값 구할 수 있다 해준 거지.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시면 되죠. 그럼 2분의 30 곱하기 2a 더하기
29D. 요거 계산한 거 얼마지 보여주면 되네. 할만하겠어? 오케이? 2로 나눠보면 15. 얘는 얘가 마이너스 58이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6. 두 개 곱하면 찬스 마이너스 390.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등차 등비를 마셔보도록